중급 문제 풀이입니다. 1번 문제, 왼쪽 정육면체에서 몇 개를 빼서 오른쪽 모양을 만들었대요. 빼낸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빼낸 개수는 전체에서 쌓은 나머지 쌓기나무 개수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몇 개인지 셀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 1학년이죠. 우리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배웠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3개, 3개, 3개.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죠. 이렇게 계산해야 6학년이에요. 이걸 세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얘는 몇 개죠? 길다란 게 3개죠. 2개가 아니에요. 3개예요. 남은 게 5개, 8개죠. 그래서 27 빼기 8하면 19개를 뺐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문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쌓기나무를 쌓은 모양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겉넓이 배웠죠. 겉면의 넓이. 겉면이 쌓기나무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1, 세로가 1이니까 이 정사각형 한 면의 넓이는 1입니다. 육면체는 면이 6개 있는 거죠. 앞면과 뒷면, 양쪽 옆면, 윗면면, 아랫면 같죠. 그래서 앞면과 옆면과 윗면을 구하고 곱하기 2를 하면 육면체의 겉넓이가 된다. 이해가 되겠죠? 면이 6개예요. 그래서 앞면, 옆면, 윗면 곱하기 2개 하면 6개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러면 앞면은 하나, 둘, 셋, 4개 있죠. 4입니다. 면이 4개.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해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니면 요 뒷면은 수직이니까 뒷면에 관자리가 2개, 2개, 1개니까 5개. 그렇게 해도 돼요. 윗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래서 육면체의 겉넓이는 4 더하기 5 더하기 6을 먼저 계산하고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15고 2니까 30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우리는 겉넓이를 배웠기 때문에 쌓기나무로 겉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3번 쌓기나무 9개로 위와 앞에서 본 모양을 그려놨대요.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위에서 본 모양의 쌓기나무 수를 구하면 됩니다. 일단 얘가 3이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봤을 때 3칸이잖아요. 얘는 3입니다. 앞에는 비어 있으니까. 뒤에는 반드시 3이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 세 번째 열이 하나예요. 둘 다 1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열은 앞에서 봤을 때 2개입니다. 둘 중 하나는 2가 돼야 돼요. 밑에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몇 개? 9개라고 했습니다. 9개에서 남은 물로 7개를 빼면 얘도 2가 되겠죠. 그러면 옆에서 본 모양은 2열의 제일 큰 거 2죠. 2열의 제일 큰 거 3이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없어요.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정석인데 우리는 숫자를 구하지 말고 그림만 봅시다. 옆면은 첫 번째 줄이죠. 옆에서 봤으니까 이쪽 줄인데 있어요. 있는데 몇 개? 제일 큰 게 2개. 그래서 2칸이 된 거고 두 번째 열은 얘죠.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열이 제일 큰 게 3. 세 번째 열은 없어요. 없으니까 안 그린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도형은 공간지각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어떤 학생은 이 그림만 보고 이게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이렇게 풀면 되고 안 되는 학생일 경우에는 이렇게 따져가면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학이 재밌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려봅시다. 제일 큰 거부터 그리죠. 3. 3칸 쌓고 앞쪽은 없고 옆에 2칸이 쌓였죠. 2칸이 쌓였고 뒤쪽에도 2칸이 있고 3 앞쪽에 1칸이 있고 뒤쪽에 1칸이 있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위와 앞에
모양을 줘도 블럭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옆면을 그릴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연습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4번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써놨어요. 그런데 아까 옆에서 본 모양을 각각 그려보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앞에서 본 모양을 그리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제일 큰 숫자를 찾으면 되죠. 첫 번째 열은 1밖에 없고, 두 번째 열은 3이 제일 크고, 세 번째 열은 3이 제일 크고, 네 번째 열은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본 그림은 1, 3, 3, 1 이러면 되겠죠. 옆에서는 밑에서부터 위로 그리면 되죠. 옆에서 봤기 때문에 1, 2, 3, 4열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2죠.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3이고,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3이고, 네 번째 줄은 없어요. 그러면 2, 3, 3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5번 문제 10개로 위에서 본 모양 수를 썼는데 한 개가 얼룩이 져서 안 보인대요. 그리고 아까 옆에 본 모양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4번과 똑같은데 하나를 안 줬다. 그러면 구하면 되죠. 10개니까 다 더하고 빼면 되잖아요. 4고 4고 8이죠. 10에서 8을 빼면 2. 얼룩진 데는 2죠. 그러면 똑같이. 앞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에서 제일 큰 건 2. 두 번째 열은 1밖에 없고 세 번째 열에서 제일 큰 것은 3. 그래서 앞에서 본 모양은 2, 1, 3 됐나요? 옆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첫 번째 열에서 제일 큰 거는 2고 두 번째 열에 제일 큰 것은 2고 세 번째 열은 3밖에 없다. 그러면 옆에서 본 모양은 2, 2, 3. 많이 연습해봐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올 거예요. 6번 11개로 위에서 본 모양을 썼는데 얼룩이 져서 보이지 않는 수가 있답니다. 얼룩이 두 개가 생겼어요. 초록색과 빨간색. 그리고 쌓은 나무 모양을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답니다. 초록색과 빨간색 얼룩에 놓인 쌓기나무의 개수를 각각 구하래요. 우리가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쌓기나무가 11개라는 것밖에 없어요, 현재. 그러면 11개는 다 더하면 11개겠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초록색 빨간색이 11개인데 모르는 게 2개예요. 초록색과 빨간색. 그리고 알 수 있는 식은 하나. 그러면 절대 못 푼다. 모르는 게 2개면 식이 2개 필요합니다. 알 수가 없죠. 얘 2개 더한 건 알지만 각각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식이 하나면. 그래서 이 문장을 내준 겁니다.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이 같다. 앞면과 옆면이 같다. 그럼 구해보면 되겠죠. 앞면을 구해봅시다. 앞면은 1, 2, 3이죠. 근데 빨간색을 알 수가 없으니까 못 그려요. 두 번째 열도 녹색을 모르니까 못 그려요. 앞면에서 그릴 수 있는 것은 얘밖에 없죠. 3개. 옆면은 1, 2, 3이죠. 빨간색이랑 못 그려요. 두 번째는 그릴 수 있죠. 1. 세 번째 열은 녹색 때문에 못 그립니다. 몇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했죠? 앞면과 옆면이 같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앞면이 한 칸이에요. 그럼 녹색은 얼마죠? 1이 되겠죠. 1이니까 얘도 1이 됩니다. 2 되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 녹색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 때문에 우리는 초록색이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초록색에 1을 집어넣으면 4, 7이니까 11 빼기 7하면 빨간색은 4.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 문제. 층별로 나타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쌓기나무는 100개고 이 모양과 똑같은 모양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똑같은 모양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전체에서 만든 모양의 수를 나누면 무슨 모양인지 모르지만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모양이 몇 개예요? 4개, 3개, 2개니까 9개죠.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을 만드는 쌓기 나무 수는 9개. 그러면 100에서 9를 나누면 11개를 만들 수가 있고 1개가 남겠죠. 9 나누기 100 하면 되잖아요. 9, 1은 9, 10 되고 1 되고 9 되고 1 남겠죠. 분산이 되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똑같은 모양을 몇 개? 11개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남는다는 것 뿐이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은 11개입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8번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이 이렇게 센데요. 쌓기 나무를 더 쌓아 가장 작은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더 필요한 쌓기 나무는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가장 작은 정육면체. 가장 작은 정육면체는 3개씩이니까 333 하면 되겠죠. 왜 가장 작은 게 333인가요? 가로 6, 세로 6, 높이 6도 정육면체죠. 참여배수. 가로 9, 세로 9, 높이 9도 정육면체죠.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개수는 무한정 많은데 가장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3개, 3개, 3개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쌓기나무가 몇 개를 썼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앞면에 중간이 1개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1이 될 거고 얘를 구해봅시다. 얘는 어디서 구하죠? 옆면이죠. 옆면이 2개예요. 2열에서 제일 큰 게 2예요.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2가 되나요? 이게 1열. 옆면에서는 이게 1열이죠. 그래서 한 칸이고 이게 2열인데 2칸이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2겠죠. 그리고 옆면이 3개죠. 맨 위가 몇 개? 3개. 그래서 현재 모양이 필요한 블럭은 몇 개다? 7개다. 그래서 필요한 쌓기나무는 27개에서 7개를 뺀 20개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9번 한 모서리 길이가 2cm라고 합니다. 쌓은 모양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부피. 정육면체의 한 개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8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쌓기나무 개수는 몇 개? 8개. 얘를 열어 올리면 2 곱하기 4죠. 쌓기나무는 8개. 그러면 쌓은 모양의 부피는 8 곱하기 8 하면 되죠. 64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우리는 건널비와 부피를 배웠기 때문에 쌓기나무와 건널비 부피는 쌍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10번 위에서 본 모양이라고 합니다. 쌓기나무 한 개를 빼어도 앞면과 옆면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느 것을 빼야 하는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가장 공간지각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IQ 테스트나 대기업 적성검사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를 그냥 그림만 보고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봐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고 풀 수 있으면 그냥 풀면 되는데 안 될 때는 문제를 보고 풀면 되죠. 뭐라고 했죠? 앞면과 옆면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면과 옆면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앞면을 봅시다. 앞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죠. 첫 번째 열의 제일 큰 건 3, 두 번째 열의 제일 큰 거는 2, 세 번째 열은 1. 옆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죠. 첫 번째 열의 제일 큰 건 2죠. 두 번째 열의 제일 큰 것도 2고 세 번째 열은 3이고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빼도 안 바뀌어야 돼요. 1번을 빼면 어떻게 되죠? 얘가 없어지죠. 1번은 빼면 안 된다. 2번을 보죠. 2번을 빼면 4가 있으니까 앞면은 안 바뀝니다. 맞나요? 그리고 세 번째 열이죠. 세 번째 열은 1이 있으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2번은 빼도 됩니다. 3번을 빼면 앞면에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안 됩니다. 4번을 보죠.
4번을 빼면 앞면은 상관없어요. 2가 있으니까. 그런데 옆면이 하나로 줄겠죠. 그래서 4번도 안 돼요. 5번을 봅시다. 5번을 빼면 앞면은 1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옆면이 하나가 되겠죠. 2가 아니라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하나로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5번도 안 돼요. 6번을 보죠. 6번을 빼버리면 앞면은 4가 있으니까 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빼도 옆면은 5가 있으니까 그대로겠죠. 그래서 6번도 됩니다. 그래서 빼도 되는 쌓기나무는 2번과 6번이 되겠네요. 바로 눈으로 안 될 때는 이렇게 그려보고 풀면 됩니다. 바로 풀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보면서 체크를 하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외울 게 없는 수학 단원은 솔직히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울 게 있으면 외울 것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외울 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즉 쌓기나무 문제만 가지고도 중학교, 고등학교 형 누나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선생님조차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정도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더 어려운 문제를 꼭 풀어보길 바라고 중급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길 바랍니다. 외울 게 없잖아요. 외울 게 없는 만큼 많은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길 바랍니다.